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이 지난 2주 동안 4차례나 미사일 시험을 이어간 데 대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국방부문 강화 계획과 미국의 관심 끌기, 또 도발을 통한 극심한 경제난 등의 내부 어려움 무마 등의 의도로 풀이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매닝 전 국무부 정책자문관은 새해부터 시작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배경에는 2년 차에 들어간 국방부문 5개년 계획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발표한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국방부문 5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I think he's doing exactly what he told us he was going to do a year ago, January, in that party meeting. He laid out a whole spectrum of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he was going to develop, and he's pretty much done it. What we're seeing, and what may or may not be hypersonic weapons, is an effort to build a survivable second strike with tactical weapons. 북한의 이딴 미사일 개발은 군사력 증강 의지에 더해 미국의 관심을 붙잡아두기 위한 북한 특유의 신호 보내기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This ain't about R&D anymore. This is about signaling. I mean, you're going to get some research and development out of this, but there's no need to constantly be firing these things off unless you're trying to do something else. 핵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가 겹치면서 북한 경제가 극도로 어려워진 현실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내부적으로 난관에 부딪힌 김 위원장이 여전히 형편이 좋다는 신호를 보내면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He's obviously facing some situations internally that he thinks are sufficiently demanding that he's got to try to get success by pressuring the U.S. into negotiations and making compromises, by looking like he's superior and he's in great condition himself, doing a variety of things like that because he's not feeding his people very well. 이런 가운데 북한이 새해 들어 4번째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전술 유도탄 검수 사격 시험이며 서부 지구에서 2발을 발사해 동해상의 목표섬을 정밀 타격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른 해당 전술 유도탄은 북한판 ATCAMS로 불리는 KN-24로 2개의 발사관을 탑재한 차량형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되며 연속 발사 후 재빨리 은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북한이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의 위험성은 속도보다 기동 능력에 있다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또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선제 타격만이 대안인데 엄청난 확전 위험이 있는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16일 BOA에 북한이 1980년대 미국이 퍼싱2 미사일에 적용했던 기술과 매우 유사한 수준의 기동식 재진입체를 갖춘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북한이 새해 들어 시험한 기동식 재진입체는 제대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평가하고 북한이 장거리 활공체는 계속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속도보다 방향을 바꿔 날아오는 기동 능력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value of the maneuvering reentry vehicle is not that it would get to its target faster because it will get there slower. It's that North Korea could fire that missile out over the East Sea. It could fly sort of past where THAAD could see it, and then it could execute a turn and come back on target against, for example, Busan. So it's not that it gets there slower, but it's able to maneuver and therefore take a more circuitous route to evade missile defenses. 루이스 소장은 기동식 재진입체의 장점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아 요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라면서 이런 종류의 미사일은 선제 타격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를 찾아내 발사 전에 파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남은 해법은 발사 명령 전 북한 지도자를 겨냥하는 위험한 전략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t's almost impossible to go out and find and destroy the launchers. And so the only viable strategy South Korea has ever had has been to target the North Korean leadership before it can give the order. And as I've written a number of times, this is extremely dangerous because North Korea believes in a crisis that it's going to use its nuclear weapons first, and South Korea believes in a crisis that it's going to use its conventional systems before that in order to kill Kim Jong-un.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열차 발사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지난해 당대회에서 전술 핵무기 대량 개발 의지를 밝혔고, 이에 따라 북한은 재래식 무기와 중단거리 핵미사일 모두 투자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전 노출을 막기 위한 이동식 미사일의 경우 운반 트럭과 도로 확보가 어려워 광범위한 철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루이스 소장은 이어 북한은 극초음속 무기 체계와 열차형 이동식 발사 시스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등을 시험한 것으로 볼 때 꽤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다음 노동당 대회 이전에 북한이 군사용 위성의 우주 발사와 고체 연료를 사용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또는 다탄두 미사일 시험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네 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로 무력 시위를 계속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서는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과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이딴 미사일 발사를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 최대 대북 압박 캠페인을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의 중진 마이크 터너 하원 의원은 지난 15일 폭스뉴스에 출연해 최근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을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며 강행한 이딴 미사일 시험은 하와이와 미국 서부, 심지어 동부에도 직접적인 위협임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움직임이라는 겁니다.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간사를 맡을 예정인 터너 의원은 또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고도화는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을 추구하는 능력과 그들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극초음속 기술에도 도달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마저 압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터너 의원은 그러면서 중국이 아니었다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나 미사일 역량은 없었을 것이라면서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은 물론 중국과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역량 고도화는 미국을 인질로 잡는다면서 미국 본토가 위험에 빠지기 시작하면 북한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전반적인 선택권은 확실히 낮아진다면서 북한은 바로 이런 상황을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북한의 이딴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면서 최대 압박 정책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의 해거티 의원은 지난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이란과 러시아가 바이든 행정부를 계속 괴롭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김정은은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함을 감지하고 이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캠페인을 기반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크리스 스튜어트 하원 의원도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스튜어트 의원은 지난 13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와 러시아와 중국의 호전성 증대, 알카에다와 탈레반의 대담함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복원됐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장과 상반되는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서는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에 바이든 행정부는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독일 정부가 북한의 지난 14일과 17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인 미국과 한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하는 대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명시된 의무를 또다시 위반하고 국제적, 지역적 안정과
안보를 무책임하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CBID 방식으로 끝내야 하며 추가 실험을 자제하고 유엔 안보리 결정을 완전히 이행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진지한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외교부는 앞서 지난 6일과 12일에도 성명을 통해 올해 들어 계속되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과 핵협상 재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화물 열차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북한이 북중 접경 지역에 마련한 화물 소독 시설에서 300m 길이의 열차가 포착됐습니다. BOA가 17일 1일 단위 위성사진 서비스 플래닛 랩스를 통해 북중 접경 지역 일대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대규모 열차 소독 시설이 들어선 의주 비행장의 서쪽 입구 부근에서 330m 길이의 열차가 확인됐습니다. 이 일대에서 열차가 민간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북한인 지난해 3월 민간과 군용으로 동시에 이용해온 의주 비행장 활주로에 건물 10여 채를 건축하고 공항을 잇는 철도를 연결했으며 이 철도를 신의주 방향의 기존 선로와 연결해 약 10km 거리에 위치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을 잇는 철교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중 화물열차 관련 질문에 양측의 우호적 협상을 통해 단둥 신의주 간 철도 화물 운송이 이미 재개됐다고 확인했으며 양국 간 정상적인 무역 왕래를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피격 사망한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위로 편지를 반납하고 대통령의 위로가 모두 거짓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족 측은 18일 한국 청와대 분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1년 3개월 전 유족에게 보낸 위로 편지는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이었으며 주적인 북한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법이 허용한 사실관계 파악을 원하는 아들의 요구를 대통령이 사실상 막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격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피해자 유족 측이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해경, 국방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에서 이 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와 해경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